안녕하세요. 장동호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8월 23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05.5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0.41% 하락 마감했는데요. 예,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외국인이 76억 순매도, 기관이 890억 순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882.87포인트로 마감했는데 1.17%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719억 순매도, 기관이 780억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이 코스피가 반등을 했었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하면서 밀리면서 하락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24일과 26일 경제 심포지엄 잭슨홀 미팅에서 이 제롬 파월 미국 연준의장 발언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또 최근에 중국 경기 둔화 우려도 커지면서 국내 증시 상단을 또 제한하고 있고, 또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시장 개장과 이렇게 상해 종합지수와 연동된 흐름을 보이면서 상해지수 하락 마감하면서 우리도 코스피도 하락 마감하게 됐습니다. 미국장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장도 그 신용평가사 S&P가 일부 은행에 대한 신용 등급을 강등했었죠. 그러면서 이 관련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고 하락 전환했는데 다우는 이제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다음에 S&P와 다우 S&P와 나스닥은 상승하면서 혼조세 마감했는데, 또 여기에 이제 그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의 또 매파적 발언으로 또 2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으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됐었는데, 이 또 미국채 금리 상승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또 잭슨홀 미팅 앞두고 관망 심리 유입 속에 우리나라 증시도 전반적인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9.70, 0.31%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주 빅 이벤트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경계감이 커지면서 상방과 하방에 막혀있는 제한적인 움직임 속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시장은 양자암호 관련주의 날이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양자 컴퓨터 소자에 들어가는 후보 물질을 확인했다는 소식에 의해서 우리로, 텔레필드, KCS, 코이버가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 우리넷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또 엑스게이트도 상을 갔죠. PPI 상한가, 파이버프로도 상한가, QSI, 대상창투, 슈키생 등도 양자 암호 관련주로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 이제 연구진이 첨단 그 양자 소재 연구실 김재욱 박사가 참여한 국제 공동 연구진 언론을 통해서 후보 물질, 이 양자암호에 사용할 수 있는 후보 물질을 그 터브 인디움 산화물이 이 양자 컴퓨터 소자 등에 쓰일 수 있는 양자 스핀 액상 물질이 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현재까지 수많은 이 양자 스핀 액상 QSL 후보 물질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가운데서 이 불순물과 무질서한 물질의 구성 등으로 인해서 광학 전도도, 주파수, 재고 비례 현상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 이제 공동 연구진이 최초로 QSL 양자 스핀 액상 후보 물질 중 하나인 티뷴 인디움 산화물을 단결정해서 이를 실험적으로 확인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티뷴 인디움 산화물이 상온에서도 양자 스핀 액상 특성을 구현할 수 있음을 실제 확인한 최초의 사례라고 연구진은 설명을 했고요. 이에서 이제 우리로, 텔레필드, KCS, 코이버, 드림 시큐리티, 우리넷 등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고 상한가를 갔죠. 이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갔는데, 엑스게이트는 이제 SK텔레콤과 또 IDQ와 이 양자암호 통신 기반 VPN을 기술 개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각이 됐었고요. 또 이제 그 PPI는 한국전자 통신연구원과 양자 인터넷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PPI가 관련주로 부각이 됐고, 또
파이버 프로는 양자 암호 통신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에 사용되는 리튬 디오베이트 소자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를 엮였고요. 또 그 QSI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 내에 저잡음 증폭기 적용이 가능한 산업용 극저온 저잡음 증폭기 개발 이력이 있어서 또 양자암호 관련주로 움직였고요. 또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이제 창투사 관련주죠.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체 큐노바 투자 이력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런 게 부각이 됐고요. 또 CQ사인 같은 경우는 양자 내성 암호 알고리즘 적용 제품을 출시를 준비한다는 이런 소식에 의해서 또 그런 양자 암호 관련주로 급등했습니다. 수상 관련주들이 이제 또 오늘 급등이 했는데 일본이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이제 내일 하죠. 1시 정도 한다는데 방류를 앞두고 정부가 이 수산물 소비 촉진 예산 투입을 고려한다는 소식에 수산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사조 시푸드, CJ 시푸드, 신라 SG, 사조 요양 등이 수산 테마가 있었고요. 또 반해서 또 육계 테마도 움직임이 있었죠. 마니커 FNG, 마니커 하림 이런 게 육계 테마인데요. 또한 인상가 등 일부 소금 관련주도 움직임이 있었고 반면에 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니까 또 불매운동, 일본 제품 불매운동 수혜 관련 종목들도 테마도 움직였었는데 모나미, 신성통상, 비비안 이런 종목들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이제 24일 내일 이제 방류를 하죠. 이 방류 즉시 이제 수백 원의 규모의 우리나라 정부가 이 방류 즉시 수백억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해서 대대적인 수산물 촉진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오염수 방류의 과학적 안정성과 별도로 국민 불안에 따른 수산물 소비 심리 위축이 확산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수산물 가치와 소비 촉진, 예비비 편성을 적극 검토 중이고요. 또한 해상수산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관련한 예비비들 요청을 했고 또 기재부 또한 이 수산물 가격 안정을 고려해서 관련 예산 투입 결정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BB 규모가 올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촉진 예산이 640억에서 최대 50에서 100%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ABB는 한 300억에서 600억 규모로 추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수산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일부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코로나19 신규 변이가 이제 미국에 출현해서 미국 백신 업체들이 일부 주가가 강세가 있었는데 랩지노미스, 한국비엔시, 옵티팜, 앤디포스, PCL 등이 이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랩지노미스와 한국비엔시 같은 경우 잔호 대표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직장인 바닥주를 준 종목이었었죠. 코로나19에 새로운 변이가 출현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 내 상장된 백신 업체의 주가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바백스가 한 13% 넘게 급등했고 또 21일 날은요. 22일에도 또 14% 넘게 급등했는데 모더나 바이온테크도 이틀간 10% 넘게 급등을 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BA286을 감시 대상에 추가를 했고요. 오미크론 변이종인 BA2의 하위 변이인데요. 이 피롤라란 별명이 붙은 BA286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 수가 BA2보다 30개가 많고 또 스파이크 단백질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임체에 침투할 때 사용하는 무기로 또 여기에 또 변형이 많을수록 기존 면역 체계를 뚫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질병청장은 중수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이제 8월 31일부터 코로나 감염병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죠. 그래서 3년 7개월간 지속된 일일 확진자 신고 집계도 중단되고 또 이제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이니까 위험도가 감소했고 의료 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8월 31일자로 코로나19를 2급에서 4급으로 하향한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좀 간만에 반등이 있었습니다. 오만 2029년까지 태양광 기반 발전 용량을 3,500메가와트 확보로 추진하고요.
그러면서 SY와 신성 ENG, LOT, 베쿰, 다스코, OCI 등이 움직임이 있었고, 또 풍력 관련주도 움직임이 있었죠. 미국의 네 번째 해상 풍력 단지 건설 최종 승인 소식에 의해서 CS 베어링,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기술, 태웅, CS 윈드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오만에서 이제 대규모 태양광 풍력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2029년까지 태양광 기반 발전 용량이 총 3,500메가와트로 확보하고 풍력 에너지도 한 800메가와트로 확대할 예정이면서 또 오만 현지에서 태양광 풍력 발전 산업 진행이 구체화되면서 또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그 오마수 전력 전달 공사에 따르면은 또 최근 대규모 태양광 발전 기반 민자 발전 프로젝트 이 조달이 확정됐고요. 여기에 이제 각각 500메가와트짜리 IPP 두 개로 구성된 총 1000메가와트짜리 용량을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작년에 글로벌 누적 설치량이 1TW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로 또 태양광 산업도 확대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태양광은 수출 전략 산업을 육성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또 풍력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서 미국 동부의 레볼루션 윈드 해상 풍력 발전 건설을 최종 승인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요게 이제 네 번째 풍력 단지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제 큰 풍력 단지 미국 본토에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702메가와트짜리 규모로 한 35만 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30년까지 해상 풍력 연간 발전량을 또 30기가와트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었죠. 그러면서 또 미국의 연내 다섯 번째 해상 풍력 단지 서프라이즈 윈드의 최종 건설 승인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또 약세를 보였죠. 해외 양극재 업체 증설 본격화에 따른 경쟁 심화 우려가 생기면서 WCP, LNF, 에코프로비엔, 금양 등이 이제 하락했는데요. 유럽과 미국의 3원계 양극재 시장이 한국 업체들이 주도해 왔는데 글로벌 경쟁 강도가 2, 3년 내에서 급격히 상승했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양극재 업체들의 중장기 마진율 상승에 압박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혀지고 있고요. 글로벌 1위 화학업체 마스프가 독일 공장 가동을 시작하면서 일본 합작 공장 증설 목표도 내세우고 있는데 유미코에 이어 이번 두 번째로 캐나다 공장 부지를 매입하는 등 양극재 캐파가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중국 업체들이 유럽에 3원계 양극재 공장 증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도 한국 공장 증설을 위해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8월 양극재 수출 단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물량은 이제 4분기에 재성장세 예상이 되지만 판가는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양극재 업체들 전반에 형성된 이 고평가를 충분히 설명할 논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하는 이런 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뉴욕 증시에서도 니비안, 누시드 이런 데도 하락을 했었고 테슬라도 이제 강보합 마감하면서 약세를 보인 것도 있습니다. 장동호의 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는데요. 공유, 소개 링크 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멀미나는 시장이었는데요. 모두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